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림법학원 민법 문제풀이 강의 7회차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7회차죠. 7회차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채권 총론. 드디어 7회차부터 채권 총론에 들어왔고요. 7회차부터 4회, 7, 8, 9, 10, 4회 동안 우리가 최총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회차, 그 다음에 요 강의 끝나고 곧바로 이어가지고 8회차 복습 영상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신입칙상 보호의무, 신입칙상 보호의무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이 나오냐,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이 나오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신입칙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4가지, 그리고 안 되는 거 1가지, 제가 강의 중에 2문자 따드렸죠. 그래서 숙녀께서 병사를 하셨다,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카지노에 빠져서더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숙박계약, 그 다음에 여행계약, 그 다음에 병원의 도난방지, 사용자, 마지막에 카지노는 안 된다, 카지노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요 4개가 판례가 특이하게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규정하면서 효과로서 체불을 규정해가지고 특이했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까요? 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 나왔네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위반했다, 배상책임 있다,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숙박업도 나왔네요.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을 한다. 그런데 주의하자.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계약의 당사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려면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 투숙계,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의칙상 부수 의무도 부담하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도 부담을 하네요. 그런데 밑에가 이제 문제였죠,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숙박 계약자, 그 숙박한 사람의 우리 직계 존속 어머니께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안 된다 그랬다. 이게 불법행위로는 할 수가 있겠지만 불법행위로는 이걸 직접 적용해서 요걸로 물어볼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사한 게 뭐예요? 이행보조자. 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채권의 목적이에요. 여기 노란색 글씨가 지워졌네요. 가액입니다, 여러분들.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특히 하는 채무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채권의 목적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특정 계약에서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제가 핵심은 특정물은 여러분들 인도할 때까지 현실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현실 인도까지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종류 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뭐로 바뀐다?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더라. 그때부터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 벤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네, 가겠습니다. 금전채권도 특정물 채권이 될 수 있다. 좀 특이한 지문이었더라. 동전 수집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동전 수집. 다음에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강제 통용력 있는 통화로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센트, 니켈, 다임, 쿼터, 달러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미국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강제 통용력을 잃었네요. 달러, 센트가 강제 통용력을 잃었으면 그 윗놈들 니켈, 다임부터 해가지고 쿼터, 달러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외화채권을 변제할 때 요거 주의하자 그랬다. 외화채권의 변제 충당이든지 변제든지 할 때는 언제를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뭐예요? 현실로 실제로.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뭐다? 그 조문에 따라 조문에 실제로 지급할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종래 뭐예요? 이행기로 보던 견해를 바꿔가지고 무조건 현실로 실제로. 그래서 현실로 지급하는 때 시세에 의한다라는 게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민사채권, 민어가 상륙했다. 근데 여러분들 민어 상륙까지 안 하셔도 상륙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칙이더라. 여러분들 이게 왜요? 손해 발생이랑 손해액을 특정하는 게 실제로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채무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 사실만 있으면 뭐예요? 손해의 증명, 손해액과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도 못한다. 돈을 안 갚은 데 대해서는 뭐예요? 그게 과실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체크하셨고요. 다음. 네,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자 채권. 원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여러분들 뭐예요? 지분적 이자 채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 채권. 얘네들은 독립성이 강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변제기에 도달, 즉 이미 발생해서 변제기까지 도달했으면 별도로 양도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게 되게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채권. 선택 채권은 뭐예요?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표가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때 말씀 잘못 드렸었죠? 제가 강의 중에. 그래서 네, 소급한다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아파트 광고 모델이 이거 여러분들 그 빠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품위유지 약정. 여러분들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품위유지 약정 있으면 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라는 특이한 판례 있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에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뭐가 아니다? 마치 진위는 진마바가 아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뭐예요? 지시감독관계 이런 거 필요 없더라. 뭐예요? 종속적, 독립적인지를 불문하고 인정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시감독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피용자랑 구별하자. 피용자 756조의 피용자랑 구별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의사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기만 하면 이행보조자가 되더라. 뭐가? 지시감독 이런 거 필요 없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뭐예요? 계약관계 없이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했는데 뭐예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졌으면 그게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요. 뭐예요? 지시감독 필요 없잖아요. 지시감독 같은 거 필요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 의무를 다 하더라도 면책 이런 거 없더라. 이거는 756조랑 또 구별되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무조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네, 동일한 사실관계기에서 각 채무불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보조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부진정연대 채무관계 있고요. 다음에 경과실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고의를 면책하는 거는 뭐 견해의 대립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경과실 면책은 유효하다는데 이견이 없더라. 다른 의견이 없더라. 체크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복이행보조자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더라. 우리 묵시적 동의 웬만하면 다 된다 그랬다. 다음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여러분들 지시채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원래 진짜 지시채권의 의미랑 다르게 해석을 하자 우리는 수험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 종이를 보여주자. 종이지 그걸 보여주자. 종이를 보여주어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그 증서를 제시해서 청구를 해야 지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야 정당하게 제대로 청구한 거니까 이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다음에 여러분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거는 그날부터 바로 갚아라. 그날부터 바로 뭐예요? 바로 원상회복해줘라. 손해를 원상회복해줘라 라는 그 원상회복의 이념 때문에 불법행위를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날부터입니다. 그 성립 당일부터 지체 책임이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하자 그랬죠? 둘 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건데 불법행위는 좀 특이하다. 야, 불법행위를 한 이 나쁜 놈아 너는 곧바로 그거 배상해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페널티를 준다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다음에 불안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불안전 이제 정복하셨죠? 조불기 확 여야불 그 다음에 불불도 불안. 자 다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는 뭐예요?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지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면 이행 지체 저지효, 당연효가 발생해서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뭐예요? 내 채무를 이행하면서 청구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준통체, 제가 준비, 그다음에 통지 최고 해가지고 준비 통지 최고 하면 너 지체 책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서면 써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날이긴 한데 조문이 다 받은 때로 해석하고 조문은 받은 때라고 나와 있지만 판례는 그 다음 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꿨어도 상관없다. 바꿔서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만약에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뭐 5%부터 연 5%부터 시작이겠죠. 약정 이율에 있으면 그에 따른 건데 얘가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뭐예요? 지연지체 책임. 지연이자의 지연이자는 언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니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렇게 공식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중도금 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 시 이게 언제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골조공사가 완료되긴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발생할 것이지만 그게 언젠지 확정할 수 없더라. 불확정 기한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불불도 그 다음에 지체 책임은 뭐예요? 불안. 그러니까 알지 못했으면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 확실하죠 여러분들?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청구를 받은 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행기에 요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단계로 체크하자 그랬죠.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했어야 돼요. 근데 채권 양수인은 마치 뭐처럼? 지시채권처럼 지시채권의 그 법리랑 유사하게 내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지체 책임을 매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데는 언제다? 그 양도 통지가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춘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양수해 놓고 소송 계속 중 통지가 있었네? 그럼 이때부터 내가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아서 그 토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다음 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음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여러분들 단순히 계약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불이행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뭐 했습니다? 등기 중에서도 본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나왔으면 곧바로 없다 찍어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요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매도인이 제2 매수인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물건을.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 이행불능이 된 거잖아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뭐예요? 불당시더라. 그러니까 처분한 가격이 얼마든지 우리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당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뱉어내셔야 됩니다. 이행지체면 최상경시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최상경시 최고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그 당시의 시가 해가지고 최상경시로 외우자 그랬고 이행불능이면 불능 당시의 시가라 그랬고요. 거절이면 뭐예요? 거당시 이렇게 체크하자 그랬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대상 뭐예요? 대신하는 가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상 청구권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정지문과 관련된 내용은 뭡니까? 이게 귀책 사유가 필요하냐? 아니요. 귀책 사유 필요 없습니다. 귀책 사유 필요 없어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내가 목적물을 못 넘겨주게 생겼어. 그 불이 났을 때 과실 여부를 상관없이 그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나 손해를 물어볼 때나 필요한 거고 대상 청구권은 그런 게 없다 그랬다. 그냥 공평의 원칙상 이거는 원래 이 대상 자체를 원래 매수인이 가져야 되는 가치다. 그러니까 싹 다 넘겨라도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싹 다 넘겨라.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면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뭐를 표준으로 한다? 거당시. 쉽죠, 여러분들? 다음에 요게 그래가지고 요거
불완전이행은 이렇게밖에 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원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뭐예요? 채불과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얘였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러면은 매수인이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할 수 있고 뭐예요?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이제 손해배상의 효과로서 강제이행. 강제이행은 실제로 그 채무를 이행시키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분들 지체 책임만 떠올려 보세요. 지체 책임. 너 강제 이행, 너 빨리 이행해 라고 하는 그 채무, 본래 채무를 이행시키는 거, 그 이행하는 게 늦어져 그거에 따른 지체 손해배상 청구 별개의 것으로 양립 가능하죠. 다음, 하는 채무는 대체 집행에 의한다. 특히 대체적 자기 채무,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의 공사, 건물의 인도 등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특별 손해. 여러분, 특별 손해는 핵심이다. 특별 손해는 핵심이 뭐예요?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손해액은 예견 가능성 필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 조문 같이 읽으면서 확인했고요. 다음에 근데 이 예견 가능성에 대한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죠. 손해의 예견 가능성. 손해가 발생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더라. 계약 성립 시에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손해에 대해 가지고 뭘 따지고 볼 필요가 없더라.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손해가 발생하고 해제권이 생기고 등등등등 나오니까 그 채무 불이행 시에 예견 가능했으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에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 시, 여러분 또 나오네 이제. 이행 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뭐예요? 최상경시. 이게 최고 당시의 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틀렸다 그랬죠? 최상경씨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상경씨, 최상경 사람 이름 같네요. 다음, 금전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뭐예요? 여러분들 실제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법정이율 연 5%, 397조 1항 7조 1항 본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거부터 우리 그 단계별로 검토하는 쫙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금전 채무에 약정 이율이 있었네? 약정 이율이 있었네. 그러면은 그 약정 이율을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그 약정 이율에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397조 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고 또 그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여러분 요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었는데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없어. 그럼 이걸 이렇게 갖고 온다는 게 맞다. 근데 그게 법정 이율보다 낮아.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뭐예요? 그때는 법정 이율에 따라 가지고 5%는 이건 페널티다. 최소 5%는 주도록 하는 페널티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481번. 이번에는 그 지연 손해금,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이유를 정했어요. 지연 손해 금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연손해금률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별도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무조건 얘에 따른다. 심지어 걔가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 훼손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뭐랑 별도로 배상한다? 별도로 교환가치와 별도로. 교환가치는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는 소극적 손해로서 둘 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어서 영업용 오토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이자의 성질은 이거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손해배상금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일단 시효가 3년이 아니더라. 시효가 3년이 아니더라. 아시겠죠? 다음, 그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경우에 뭐예요? 이건 불법. 주로 여러분들 위약금 약정을 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손예라고 적혔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니까 뭐예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인 거잖아요. 불법행위 관련 없죠. 그러니까 별도로 예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건물 신축 공사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이 있어가지고 수급인이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고 한 거는 이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실제로 하자도 그 하자 공사, 하자 보수 또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완 공사를 못했다. 그 약정, 그 계약을 위반했으면 손해배상해라는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다. 여러분들 다음에 요거 앞에서 봤었네요. 이행 지체에 대비한 지연 손해금 비율이 있으면 이건 손해배상의 예정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무조건 예에 따른다. 마지막에 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요거 체불 사실만 증명하면 돼요. 밑에 뭐예요? 손해 발생 금액.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이것만 증명하면 되도록 편의로 한 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 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므로 뭐예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더라.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면제한다는 그거에 그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뭐예요? 고의 귀책 사유 없음을 이유로 지급책임 면할 수 있다가 쟁점이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특별 손해까지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지급 안 돼. 초과 지급 불가, 초과 청구 불가.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손해,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 제가 얘기를 뭐라 들었죠? 12,000세대, 12,000세대 하자보수 보증금 이런 거 그런 거 안 된다 그랬다. 뒤에서 볼 겁니다.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특수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니까 이건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 요거를 주의하자고 하나만 말씀드렸죠. 다음 지체 상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 얘도 손해배상의 약정이고 얘도 손해배상 약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건 늦어졌을 때의 페널티. 얘는 뭐예요? 옆에 부실공사에 대한 페널티. 그러면 뭐예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면 뭐예요? 초과할 수도 있죠. 왜요? 이게 초과할 수 있는 게 얘께 초과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얘보다 높아도 얘 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여러분들 부당히 과다하면 뭐라죠?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직권감액. 직권감액이고요. 법원이 마지막 판단하는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인정이나 비율은 사실임의 전권사항이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뭐예요? 뭐가 안 된다? 직권감액이 가능한 거지 과실상계는 안 되더라.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 문제네요.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 그러니까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요게 핵심이었다. 손해액에 대한 손해에 관련된 어떠한 증명도 필요 없어요. 얘가 채무 불이행 그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지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사실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팍팍팍 튀어나오죠? 다음에 얘도 어쨌든 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니까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되더라. 면할 수 있더라.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대. 그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위약금 약정은 계약을 위반하면 무조건 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그거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자 그랬다. 다음에 그리고 요게 디귿이랑 리을이랑 미음이랑 우리 같이 보자 그랬잖아요. 디리미를 같이 보자 그랬잖아요. 요 세 개를 같이 보자 그랬다. 그러니까 없어도 면할 수 없고요. 초과하더라도 그만큼만 받아야 돼. 초과 부분은 안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특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포함되는 거다.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세트라 그랬습니다. 정말 딱 그만큼만 받도록 하는 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불법행위랑 체불이랑 구별하는 겁니다. 둘 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동일하고요. 증명책임 차이입니다. 증명책임 차이인데 요거는 여기 있네요. 증명책임의 차이.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자가 모두 증명해야 되고요. 채무불이행은 390조 단서에 따라서 뭐예요? 채무자가 스스로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과실상계 모두 준용되는 거고요. 다만 3번 요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손해는 쉬워. 채무 불이행은 뭐예요? 원본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가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 또는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 채권과 동일한 시효 기간에 따르고라고. 다만 뭐예요? 불법행위는 이게 불법행위잖아요. 이게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불법행위더라. 다음.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맞네요. 393조 1항 763조에서 준용합니다. 다음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위가 인정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말해가지고 여기서 나올 건 요거 하나더라. 전부. 요거 전부라고 말씀드려요. 전부.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 뭐예요? 또 있네요. 또 있. 네, 여기가 채권자 지체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7회차 복습을 마치겠고요. 곧바로 이어가지고 8회차 복습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